안녕하세요. 2020년 2월 15일 토요일 저녁 11시 57분입니다. 3분만 있으면 2월 16일 일요일로 넘어가는데요. 제가 오늘 좀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늦게 공부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그동안 했던 공부 5강입니다. 계속해서 지분경매 기본과정,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 이 교재 22페이지를 할 거예요. 지난주까지는 4회 상속지분 비율 계산법 공통분모 5로 나눕니다. 이래가지고 주소 보정을 통해 가지고 가족관계 증명서라든가 서류 발급하는 상속인 찾기 방법에 대해서 했어요. 금주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지분경매를 해결하는 프로세스 첫 번째인데 오늘 지분경매 첫 5강 중에서 내용 증명을 어떻게 하는지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차례입니다. 먼저 공부하기 전에 금주 돌아오는 화요일날 지분경매 1일 특강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좀 드릴게요. 2월 18일 화요일날 4시 반부터 7시 반까지요. 서울 서초동 교대역 13번 출구 근처에 있는 강의실에서 있습니다. 010-3033-9074 홍봉기 사무총장님한테 문의 주시면 되고요. 여기 회비 등록비는 5만원입니다. 소송과 또 협상에 관련해서 기본 과정에 대해서 공유지분의 이해인 관계인 되는 법 쭉 여기 밴드 들어와서 한번 보시고요. 3대 대박투자법과 지분경매를 통해 가지고 채권 양수도 하는 이런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1일 특강 마지막 올해 처음이에요. 2월달 또 4월달에 있습니다. 요번에 시간 관계상 듣지 못하시는 분은요 2달에 한 번씩 있으니까 4월달 특강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2월 18일 화요일 특강 1일 특강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수요일 매주 수요일날 6개월 과정에 실전반이 있어요. 이 실전반 아주 깊은 교육 내용이 있는데요. 매주 수요일날 수시로 등록 가능하고요. 7시부터 9시까지 6개월 과정으로 있는 이 내용은 아주 깊은 지분경매의 종목을 선택하는 지분경매 안에서도 특수경매 중에 특수경매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이러한 경매를 할 수 있는 교육을 합니다. 6개월 과정 300만 원이고요. 여러분들이 피치 못할 사정 내지는 또 먼 곳에 계시는 분 수요일마다 이렇게 올 수 없는 분들은 온라인 교육을 통해 가지고 교육을 그날 한 오프라인 교육을 방송해 가지고 올리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를 통해서 공부하시는 거예요. 이 실전반은 매주 수요일날 수시로 등록해서 들어올 수 있으니까 010-3033-9074 홍봉기 사무총장님한테 문의 주시면 되고요. 교대역 13번 출구에서 강의가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가지고요. 지금 22페이지 하는 겁니다. 우리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 22페이지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는 것 같죠? 가족 간의 상속 공유지분인 경우 가족 중에 누가 경제력이 있는지 주소 나이가 써있는 등기부등본을 봐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선택한 지분 입찰 물건이 있으면 채무자 뺀 나머지 타 공유자의 나이 또 특히 그 중에 주소를 보면서 어디에 살고 있는지 보면 대략 경제력이라든가 어느 사람이 이렇게 해결 능력이 있는지 그래서 해결 능력이 없는 어떤 상황들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니까 이 부동산 가치라든가 시세도 당연히 고려해 봐야 되지만은 누가 경제력을 갖고 있는 타 공유자가 있는지에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 타 공유자의 경제력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이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주소도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을 먼저 체크한 상태에서 괜찮다 싶은 물건에 여러분들이 입찰에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보통 형제 자매 가족끼리 있는 물건을 하시는 게 더 괜찮죠. 가족 간의 이 해결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는 이런 물건에 여러분이 들어가야지
전혀 성씨도 다른 물건, 타 공유자가 성씨가 예를 들어서 최씨, 김씨, 이씨 막 이렇게 중구난방 막 이렇게 돼 있는 물건은요, 해결하려는 그 의지가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고요. 같은 성씨로 돼 있는 식구들의 이러한 그 지분경매 물건에 들어가야 해결하기가 더 수월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여러분들 한 번 더 볼 때마다 이렇게 그 경제력과 나이, 주소와 나이를 보고 이런 경제력을 파악해 가지고 해결 의지가 보일 만한 물건에 여러분들이 입찰에 참가해야 됩니다. 결국은 공유지분을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돈을 벌기 위해서 들어가는 건데, 틈새 시장을 내 걸로 만드는 이런 공부 방법을 배워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이러한 그 지분 경매 방법들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설명드린 실전반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분 경매 안에서도 일반 시중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없는 이런 아주 깊은 내용까지, 그래서 확실하게 틈새 시장에서 나만의 기술을 갖고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물건들에 들어가는 원리와 해결 프로세스를 공부하게 됩니다. 이 지분 경매 물건은 은행에서 대출도 해주지 않고요, 또 경매 시장에서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버리는 물건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경매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그런데 여기에 공유물 분할 소송이라는 아주 그 강력한 해결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해주지 않는 이러한 그 경매의 틈새 시장, 지분 경매에서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공유지분 하게 되면 항상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양대 산맥, 두 가지의 핵심 포인트, 소송과 협상. 그 중에서 협상으로 당연히 이렇게 그 해결이 된다 그러면 너무 해피한 경우죠. 근데 이 합의 도출에 실패하게 된다 그러면 소송에 들어가야 됩니다. 필수적으로 소송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지분 경매 소송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민사소송 전체를 다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몇 가지 소송 여러분들이 하는데 좀 이따가 6강에 들어가면 또 이 소송 중에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이라든지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이 두 가지를 기계적으로 이렇게 나홀로 소송하는 능력을 가져서 법조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내 힘으로 혼자 나홀로 소송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그 작은 금액으로 하는 이 지분 경매이기 때문에 법조인의 도움까지 받는다 그러면 그 법률 비용까지 나가면요, 수익률이 많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나홀로 소송하는 능력을 키워서 혼자서 법조인의 도움 없이 혼자 이 지분 물건을 해결하는 프로세스를 완벽하게 익힌다 그러면 이 또한 인생을 살면서 재테크하는 아주 나만의 기술을, 또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이러한 기술을 익히게 되는 겁니다. 상대 공유자 같은 경우에도요, 이렇게 소송까지 한다 그러면 소송을 불사하면서 이 대항하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송까지 간다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실마리가 많이 풀리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송 능력하고 또 협상의 능력을 겸비하다 보면 경매 시장의 틈새 시장 중에 틈새 시장인 이 지분 경매에서 나만의 영역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공부하는 내용이 결국 내용 증명을 보내는 건데요. 제일 먼저 낙찰받은 후에 공유자하고 연락을 취하는 방법,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연락을 취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요, 여러분이 입찰을 받은 여러분이 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있는 타 공유자의, 아까 타 공유자의 경제력을 보려면 나이와 주소를 본다 그랬잖아요. 타 공유자의 이 주소지에, 등기부등본상에 나와 있는 주소지에 나를 알리는 이러한 그 통지서, 내용 증명을 보내게 됩니다. 이 통지서 내용은 이렇게 있어요. 우리 교재 25페이지에 있는데 여기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낙찰을 처음 받고 매각허가 결정 받은 후에 경매법원에 가서 열람복사 하셔가지고 알 수도 있지만은
그 등기부등본상에 나와 있는 주소를 통해 가지고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연락을 하게 되면요. 상대방으로부터 이제 연락이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타 공유자의 여러분들이 전화번호를 자연스럽게 아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아서 소유권 이전을 하게 되면 바로 내용증명 보내기가 우리가 해결 프로세스 첫 번째 사항입니다. 내용증명 우편은요, 모두 세 부를 작성하는 겁니다. 한 부는 내가 보관하고요, 한 부는 우체국에 보관하고, 한 부는 상대방한테 보내는 거니까 한 장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서요, 두 장 이렇게 복사해 가지고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내용 증명을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종이에다가 A4 용지에 써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인터넷 우체국에 들어가시면요, 인터넷 우체국에 온라인으로 내용 증명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꼭 참고하셔가지고 내용 증명도 온라인으로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서 우체국을 통한 온라인 내용 증명도 보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는 이제 그 내용 증명 인터넷 우체국 보내는 것까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 요즘 검색하셔가지고요, 얼마든지 보내실 수 있으니까 오늘 내용 중에 이렇게 제목에 있는 것 같죠? 내용 증명을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내용 증명을 보낼 수 있다. 이게 바로 지분 경매를 풀어가는 제1 첫 관문입니다. 첫 번째 1번 프로세스고요. 입찰을 한 사람이 가장 법률적인 행동을 가장 먼저 하는 건데요. 결국은 내 주소, 내 전화번호를 상대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상대는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서 내 주소는 알지만 나의 전화번호까지는 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전화번호를 꼭 알려줘서 상대로부터 연락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상대에게 보내주는 겁니다. 내용 증명 보내는 건요, 여기 통지서에 있는 것 같이 수신 발신 적어 놓으시고요. 당연히 딱딱하게 내용 증명을 보낸다 하더라도 여기다 내용 증명이라고 쓰지 마시고 이렇게 통지서라고 쓰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매계를 통해서 지분 13분의 1을 낙찰받은 낙찰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 공유자 이렇게 여기는 두 번째 보낸 내용이라 조금 깊게 썼는데 제가 지분 해소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서 연락을 드리니 이 통지서를 받으면 몇 월 며칠까지 이렇게 연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고, 여기에 꼭 내용 증명을 쓰실 때는요, 몇 월 며칠까지 보내달라는 기한을 쓰셔야 됩니다. 기한을 쓰시지 않고 그냥 보내시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기다리느라고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좀 빠져 있지만 몇 월 며칠까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쓰시고요. 연락이 없으면 부득이 법에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내용은요, 첫 번째 보냈는데도 연락이 없었을 때, 두 번째 보낼 때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처음부터 법에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보내시게 되면요, 타 공유자가 굉장히 기분이 상하게 되죠. 법이라는 이러한 글자는 함부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좋게 보내시다가 마지막에 연락이 없으면 부득이 법에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이거는 지금 두 번째 연락이 없었을 때 보내는 통지서의 예를 보내드린 거예요. 내용보다는 이런 양식으로 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러고요. 여기다 도장을 쓰시고 찍으시고요. 세부를 만들어 가지고 이 우체국에서 보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인터넷 우체국을 통한 온라인 내용 증명을 보내실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법률적인 이런 프로세스 1번 액션을 취하는 것이 바로 내용 증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양식은 상황에 맞춰서 글 쓰는 거는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맞춰서 하시면 되고요. 이 잔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용 증명을 보내는 건 좀 삼가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잔금을 법원에 납부한 순간 여러분들은 진정한 소유자가 되지만 아직 잔금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내용 증명부터 보내게 되면 혹시 타 공유자가 이 법률적으로 잘 알게 되면요, 오히려
핀잔이 돌아오게 됩니다. 소유권도 이전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걸 보냈다. 뭐 이렇게 하니까 이런 첫 번째 공식적인 행동인 내용증명을 보낼 때는요. 낙찰자의 지분과 또 타공유자의 낙찰자의 내 지분과 타공유자들의 지분 문제를 해소 문제를 의논드리고 싶으니 이런 걸 보냅니다 하고 이제 보내는 건데요. 꼭 잔금 납부 후에 보내시게 되고요. 몇 가지 주의사항 중에 하나가 기한을 딱 정해놓고 보내시는 게 좋고요. 또 그리고 아까 같이 법에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연락이 없이 두 번째 없어서 두 번째 보낼 때 쓰고, 만약에 첫 번째 보낼 때는 여기 기간을 쓰시고 그냥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고 끝내야 되겠죠. 공유자들이 이 내용증명 우편을 받게 되면요, 거의 전화가 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협상 내용이 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전화에 인상을 서로 구기게 되면, 첫 번째 싸우게 되면은 이거 소송으로 법으로 진행되는 거 100%입니다. 그러니 상대가 혹시 소리를 좀 지르기도 하고 기분 나쁜 목소리로 왜 이런 걸 보내느냐, 왜 이런 걸 받아가지고 날 괴롭히냐, 이런 식으로 막 전화가 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여러분 흥분하지 마시고요. 차분하게 절대로 다투지 마시고요. 상대방은 뭐 그냥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무조건 그렇게 하는데, 어차피 이런 내용 증명 보내면요, 여러분들이 승기는 잡은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흥분하지 않고 싸우지 않는 게 이 협상하는 제1번 여러분들이 주의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으로부터 이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전화가 오게 되면 상대의 전화번호를 내가 알았다, 이런데 일단 족해야 되고요. 상대가 나를 이렇게 감정적으로 건드리더라도 절대로 흥분하거나 큰 소리를 내가지고 다투지 않으셔야 됩니다. 다투게 되면요, 여러분 소송에서 여러분이 승소할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이지만, 그래도 이 기간의 이 이익이 또 상실이 되는 이런 꼴이 됩니다. 소송을 하시게 되면요, 그냥 협상해가지고 한 달 만에 끝날 수도 있는 거를 6개월, 1년, 심지어는 2년까지도 갈 수 있어요. 대법원까지 계속 상고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잔금 내고 내용 증명을 보낸 다음에 거의 연락이 없는 경우도 또 있어요. 바로 연락이 오지만은. 그럴 때는 바로 두 번째 2차 통지서를 보내서, 지난번에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으로 이렇게 답변이 없다 그러면 부득이 법에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바로 여러분들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는 길게 기다리고 또 보내고 이렇게 해도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두 가지 소송을 할 수가 있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그건 이제 뒤에 공유자가 전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을 때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고요.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할 수 있고, 부동산 가압류, 부동산 가처분 등 이러한 소송을 실제 신청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다음 강의에서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첫 번째부터 이 내용 증명 보냈는데 서로 커피숍에서 만나서 합의가 됐다. 이러면 제일 해피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10건 중에 한두 건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소송 공부를 하셔가지고요. 조금 소송을 통한 압박을 하셔야 됩니다. 이 내용 증명을 보내게 되면요, 여기 27페이지에 이제 나오는데요. 이렇게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면요, 여기 우체국 콜센터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인터넷 우체국에 들어가면요, 열쇠 자리에 이렇게 숫자가 나오는데 그게 등기번호인데요. 이 등기번호를 탁 치게 되면 이렇게 상대방이 본인이 받았는지, 접수, 발송, 도착, 이런 배달 준비 같은 이런 사항들을 다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내가 보낸 내용 증명을 받았는지, 본인이 받았는지, 식구가 받았는지, 아니면 폐문부재인지, 수치인불명인지, 또는 이사불명인 상태도 있어요. 어떤 경우가 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사항들을 바로 여기 열쇠 자리 이 등기 번호를 통해 가지고 이 내용들을 아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증명 우편물 받은 타 공유자가 전화가 오거나 만나게 되었을 때 또 협상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송과 협상이
두 개의 큰 핵심 체크포인트고 여러분들이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협상법의 시옷, 니은, 지읒, 치읓투라든가 많은 그 협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공부하고요. 다음 6강이 이제 소송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으니까 배워서 평생 써먹는 이러한 그 핵심 두 개의 포인트, 소송과 협상 중에서 협상에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